최강 스카이하고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 연구소. 안녕하세요, 김수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원장입니다. 네, 저희가 하루에 다 찍는 거긴 한데 이게 이제 몇 주에 걸쳐 나가는 거라 의상이나 이런 게 바뀐 게 없어서 마스크 세 가지 바꿔 다른 거 쓸 거예요.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조금 당황하실 수 있어요. 네. 뭐지? 저 사람 들으면서. 다만 오늘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과학고 네. 2부. 이 시간에서 이제 과학공학이 2부 내용은요. 이제 핵심이죠. 소위 얘기하는 이제 창의융합 문제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왜냐면 요거 진짜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각 과학고등학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보고 싶어도 학교들이 오픈하지도 않고 가끔은 학교들이 오픈할 때는 꽤 과거 시절에 있었던 문제들을 오픈해서 뭐 참고만 하세요. 이 정도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 전문 학원들의 어떤 독점 현상. 솔직히 얘기하면은 진짜 과거 준비하려면 어쨌든 과거 이 전문 학원이라고 하는데 가야지만 이런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이 생겨요. 물론 그게 맞긴 하지만 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 기준을 잡으려면 최소한의 문제를 보고 이거 우리 애가 풀 수 있냐,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학원이 어디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좀 길게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이 과학고 입시 핵심이 솔직히 저도 이게 잘 뭔지 몰라요. 저도 입시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고 나름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학고 관련돼서는 창의융합 면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선은 저희 과학 조원장님께서 이 과학과 관련된 창의융합 면접 문항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의융합 면접은 3차고 네. 그 앞에 2차로 출석 면담이 있잖아요. 네네. 출석 면담을 붙어야 어차피 이걸 보는 건데 그렇죠. 창의융합 문제는 그나마 좀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인터넷 보면 있는데 앞에 2차에 출석 면담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요? 제가 그거부터 설명드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죠. 아, 좋네요. 네네. 오늘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1차 서류를 붙었어. 그럼 이제 창의융합 하기 전에 2차 출석 면담까지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출석을 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 30문제, 40문제 정도를 15분 안에 따다닥 물어봐. 근데 우리는 보통 스피드 면담이라고 그러거든요. 막 심한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바람을 왜 부는가, 다시나 기압, 고기압 이런 네네.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거로 부드럽게도 안 하고 막 빠가가 물어본단 말이죠. 약간 압박 면접 같이 네.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 많이 나대야 돼요. 시끄럽고 조용한 애들은 좀 결과가 안 좋고 나대고 막 떠드는 학생들은 거의 결과가 좋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맞추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내가 그거에다 답변하려고 해야 되게 된다. 중요하고. 일종의 증문즉답 같은 네, 그런 식으로 막 15분에 30개를 물어보니 얼마나 빨리 물어보고 있어요. 느낀 학생 입장에는 그게 더 압박이 클 거란 말이죠. 그거를 견뎌야 돼요. 그래도 애들이 그거 하고 나면 멘트 다 털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정신 없었다 막 어떡하지? 뭘 물어봤는지 잘 모르겠고. 우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 그럼 끝나고. 그거 끝나면 그렇지. 특히 여학생들이 진짜 울면서 답변했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내가 듣기도 했거든. 좀 선생님들 부드럽게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 그 공격적으로 이랬니? 막 이러면 좋은데 음. 왜냐면 그분들도 여러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거부터 출석 면담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걸 알려면 그거는 창의융합처럼 어려운 게 창의융합처럼 어려운 게 아니니까 중학교 전반적인 교육과정 쫙 훑는 거. 뭐를 물어볼지 모르니까 내가 이거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내가 느낌. 얼마나 중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잘 네가 준비 잘 돼 있냐, 중1, 중2, 중3 과정 다. 수학도 마찬가지고 15문제, 30문제 정도. 그 다음에 그걸 하고 나서 창의융합 면접을 보려면 합격자 발표하잖아요. 네. 일주일도 안 그러고 바로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준비해야 돼요. 같이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과거 준비가 쉽지가 진짜 한 않아요. 1년 이상을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게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잘해서 2차를 붙고 바로 이제 일주일 후에 창의융합 면접 보러 갔어. 창의융합 면접은 과학 같은 경우는 큰 한 문항 안에
소문항이 한 4개 정도 나오겠죠? 네. 그거를 주고 25분 20분 25분 만에 쫙 풀잖아요. 본인이 쫙 풀고 선생님 앞에서 10분 정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요.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또 브리핑을 해야 돼. 브리핑 맞아. 브리핑 맞아. 좋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썼어. 가서 이제 이제 쓰고 내가 아는 문제 다 풀었어. 쫙 풀고 막상 설명해야 되는데 말이 잘 안 트이는 애들도 있고 큰 말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창의융합 우리가 핵심이 창의융합 면접이란 무엇인가? 원래 중등 과정에서 그 나와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중등 과정에서 물리화학 생명지학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연관해서 심화있게 물어본다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 일부에서 말했다시피 심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우리 뭐 심화 과정, 심한 네. 내용, 이런 거니까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근데 보통 보면 물리화학 생물지학이 한 문제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한 문제씩. 네, 한 문제씩. 그걸 골고루 내네요. 네, 그래도. 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1학년 과정, 2학년, 3학년 과정 하는 것보다는 1, 2, 3학 합쳐진 물리 내용, 화학 내용, 그게 훨씬 더 공부하기는 좋아요. 나름대로 정리도 돼 있고. 이 중학교 과학책은 섞여 있단 말이죠. 이게 물리생지가. 근데 이제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 물리, 화학, 생명지학도 공부해 놓으면 훨씬 좋고, 그게 모든 교과서가 5종 교과서거든요. 네네. 뒤에 보면 단원마다 뒤에 창의 융합형 문제라고 나와 있는 단원이 있어요. 이쁘게. 그거를 보면 좋은데 5개를 다 준비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하이탑 중등 과정 보면 뒤에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거를 준비를 많이 하죠. 대부분. 아, 진짜? 결국에는 하이탑이라는 교재가 약간 과거를 과거를 위한 진짜 가이드? 약간 그런 교재 기준이 네. 되는 것 같네.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조원장님네 학원 가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물리는 물리대로 화학은 화학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지구과학은 지구과학대로 이렇게 수평식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네. 그렇게 수업을 해주시나요? 저희 이제 특목고 대비반은 처음엔 그렇게 안 하고 애들이 과학고를 넣은 학생들 대상으로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준비시키는 방법이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이따가 한번 네 나중에 시작을 막 얘기해 네, 보시죠. 그러시죠. 비법이긴 한데 아쉽게 네. 왜냐면 그런 건 또 뻔뻔하게 얘기해서 네. 지금 아니고 좀 네. 이따가. 그러면 수학은 어때요? 수학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예, 과학이랑 뭐냐면 이게 창의 융합이라는 게 진짜로 수학은 나 수학 문제, 나 과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 일상생활에 있던 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 예, 그리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느냐가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수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학이라고 하면 숫자나 영어로만 이제 대부분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국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국어를 해결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어떤 개념을 적용해야 되느냐예요. 즉 이 창의 융합 면접에서의 가장 핵심은 저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누가 빨리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 수많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을 즉 어떤 개념들을 다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봐요. 그 일종의 대입 입시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수리논술의 좀 낮은 버전 같은 아니 그런 거 같아요. 네, 네. 그런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과학도 우리가 있는 과학 논술, 논술의 좀 낮은 그렇죠. 버전. 네, 맞아요. 다만 그걸 단순히 논술처럼 문제 막 풀고 땡이 아니라 발표를 그걸 하고 꼭 발표를 해야 돼.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과학은 잘 모르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그 하시는 생각 얘기가 뭐냐면 답을 맞췄냐 안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 과정에서 맞아. 어떤 원리를 끌어다 썼느냐 그리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과연 너네들이 쓸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거지 어차피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감독관들도 답을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과정 자체. 네. 그 이게 팁이 있는데 10점 중에 몇 점에서 합격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틀리면 0.5점 감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에서의 네. 이제 기준 점수들이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제 몇 점 이상 붙을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2.4점 그런 게 있거든요. 점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해요. 네. 야 이게 오묘하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원리가 입에 나왔다. 입 밖으로 그 원리가 나왔다. 그러면 점수 주는 거고. 예, 그냥 그 원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럼 감점 내는 거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창의융합 면접이랑 이제 과학과 수학이 이런 형태다라는 걸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건 조 원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 인천가구하고 진상가구 좀 유형이 틀린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인천가구 진상가구가 시험 문제에 대한 경향이나 유형 스타일이 틀리다. 그래서 뽑는 애들의 유형도 틀리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상담해보고 이렇게 컨설팅해서 들어가는 애들 봤을 때 잘 모르겠던데 그거 무슨 차이가 이게 있는데? 이제 바뀌어서 똑같은 시험지로 봐요. 아 똑같은 시험이죠? 네, 바뀌었어요. 인천하고 제 진상하고? 똑같은 시험지로 오. 보고 살짝 저희 학원 애들이 가서 시험 보고 왔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인천과거는 조금 더 설명을 요구하는 걸 많이 요구하고 진상과거는 설명을 별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건 틀릴 수도 그냥 있겠죠. 그 정도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나 바뀌었어요. 그럼 혹시 이 똑같은 문화 바뀐 게 전국 단위는 모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인천만 인천 그렇고 지역? 서울도 그렇게 한번 한 것 같아요. 아, 그럼 이게 자기끼리- 지역 네, 단위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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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유형을 다 통일시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점점 대학고사랑 비슷해지죠. 약간 느낌이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학교 이름만 틀린 거지 그냥 과거는 과거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그냥 모집하는 게 낫지 않냐. 하이 레벨이지만 이런 어떤 좀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다. 아, 요것도 솔직히 최근에 계속 과거 입시가 계속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좀 새롭게 좀 아는 부분이 생긴 것 같고요. 아, 그러면 요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나마 한번 말씀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과학은 이 문항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창의유만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아까 제가 일부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한데 저기 이제 중등 심화 과정에서 뒤에 보신 문제가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창의 문제 쭉. 솔직히 제일 좋은 건 교과서 5개를 다 구해갖고 문제 다 풀어놓는 게 좋아요. 근데 본인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렵죠. 뭐 5개를 구해서 그래서 학원에 가면 다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그것도 힘들면 아까 말씀드린 하이탑 뒤에 보면 쭉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어차피 중등 과정 심화랑 비슷해요. 그게 똑같은 그런 유형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걸 솔직히 수업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좋고 왜냐면 한 권에 딱 따라락 있으니까 공부하기도 좋고. 그거 준비하는데 대략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원장님네 학원에서 만약에 그거를 준비를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기간으로 이렇게 딱 구성을 해갖고 진행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리원 학원까지 준비되어 있는 친구이다. 그러면은 창의융합 문제를 준비한 3개월? 아, 그래도 3개월 정도? 네, 준비가 다 잘 돼 있으면. 그럼 거의 이제 여름방학부터 거의 시작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네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그런 반을 이제 딱 편성해서 가는 거예요? 네, 특목반 중에서도 과학고를 택하는 애들은 그때부터 쭉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그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심화도 있고 기본서도 있고 뭐 심화서도 다 있는데 과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집 난이도가 다 있나요? 이제 수학하고 제가 수학은 모르니까 과학에서 문제의 최고 난이도는 어차피 제가 고등학교 모의고사잖아요. 네, 그렇죠. 모의고사 문제가 어차피 최고 난이도인데 모의고사 같은 걸 물어보진 않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과학고 준비에 뭐 바이오 하이탑? 하이탑. 하이탑인데 고등학교 과정도 고2, 뭐 고2 물리원 화학원도 하이탑? 뭐 세페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이탑이 가장 내용이 많아요. 볼 것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과학은 내용이 많아야 돼. 그래서 아, 많이 이거 머리에다 네. 집어넣어야 대응을 할 수 있어. 이런 내용, 네. 이런 내용, 이런 네, 내용. 네. 그러면은 이제 수학은? 수학 같은 경우도 보면 중등 과정 중에서 특히 이제 주로 물어보는 그 단원들이 있어요. 뭐냐 방정식, 함수, 그다음 기하, 그다음 경우의 수, 수의 규칙성 등등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거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심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연습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애들 보면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기깔나게 잘 푸는데 이거 발표하라고 하면 바들바들 떨어가지고 발표를 못해서 자기가 푼 거를 설명을 못하는 애들이 있어.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제는 특별하게 잘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 푸는 훈련보다 개념적으로 완벽히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개념을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문제 막 풀어가지고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하 같은 경우가 특히 좀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이 친구들이 그냥 다 풀어요.
잘 풀어 문제는. 근데 반대로 한글로 나와 있는 게 그 개념을 가져온다라는 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어느 정도의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네도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과거 네, 대비가.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그러면 뭐 그래도 뭐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 여태까지 몇 명의 친구들도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면서 네. 나름 이제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수학은 진짜 이 창의융합 면접, 지금 과학처럼 준비를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그냥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총 저는 세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과거를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단원별로 심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융합 문제를 이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저도 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네, 근데 6개월은 솔직히 길고 왜냐면 이 6개월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예요. 뭐냐면 발표력까지. 학생들이 이 발표가 한두 번 나가서 야 그거는 설명해봐 했을 때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좀 길게 잡아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 이 문제를 발표하는 훈련도 중요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도 나가서 발표하는 훈련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저는 정말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좀 6개월 정도까지 저는 보고 훈련을 시켜요. 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 사실. 거예요. 왜냐면은 중요해요. 과거 전문 학원이라고 하는 학원들이 되게 여기까지 주로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다 선행. 그렇죠. 심화하고 선행 문제를 열심히 푸고 내용을 암기시키고 그 내용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이제 꺼낼 수 있냐. 근데 이걸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결국에는 이게 면접이에요. 그렇죠. 이게 창의 융합 논술이 아니라 면접인데 발표 연습시키는 학원을 솔직히 제가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들도 제가 몇몇 학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진도 나가지고 문제 계속 풀고 근데 발표는 뭐 알아서 아니면 뭐 심지어는 어떤 학원에서는 야 이런 거는 그런 학원이 따로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을 발표를 시키잖아요. 음. 예전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저는 다 촬영을 했단 말이죠. 그 그렇죠. 촬영을 해서 학생들한테 다 보여줘요.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칠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필 글씨하고 칠판 글씨는 또 다르다는 그 느낌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도를 잡아야 되냐. 네,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발표까지 해줄 수 있는 좀 시스템이 구축된 게 아무래도 학생이 소위 원터치잖아요. 그죠? 한 곳에서 다 집중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만약에 이제 학원 선택하실 때는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원장님네도 그럼 발표 연습합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사원전 뭐 촬영하고 예전 않고요. 그냥 해놓고 물어보고 제가 이제 스피드 문제 학생 전에 이제 기출 문제를 쫙 뽑아야죠. 뽑아서 주고 요번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말씀 안 드리겠어요. 나온 게 있는데 근데 왜냐면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물어볼 수 있는 게 뻔해요. 그렇죠. 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보고 학생이면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작년 11월에 오픈해서 아주 체계적인 막 이렇게 도입이 된 게 아니라서 점점 그렇게도 만들어 나가야죠. 이제 한 명 해보고 저희도 촬영하고 보여줘. 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핸드폰도 있죠. 핸드폰. 그러니까 저도 다 핸드폰으로 촬영해요. 요즘은 뭐 이렇게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기존에 구축된 게 지금 애들하고 트렌드나 이런 학습 시스템하고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솔직히 우리도 원장님들이지만 우리가 계속 변화하고 바뀌어야지만 애들한테 더 좋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원장님이 또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또 볼 수 있는 거고. 네. 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짧으면 짧다 할 수 있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학부모 입장이라면 이런 게 궁금할 거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이런 주제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이제 과학고 가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좀 총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학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이 좀 총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수학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과거에 대한 이제 총정리를 하면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화학 원장.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늘 말하는 본인의 의지 이런 건 이제 말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네. 의지가 현실적으로. 의지는 네. 의지 뭐 의지 다 노력 있죠. 없으면 의지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의지하고 노력이 없으면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 엄마의 뭐 잔소리라기보다 뭐 엄마의 뭐 어드바이스. 뒷받침? 네. 저는 그냥
어머님들의 교육적 철학이라 생각해요. 좋네. 그렇죠. 좋네. 네. 교육적 철학.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만 뭘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러네요. 역시 뭔가 어이와 그러네. 야, 부모님들의 철학. 이거 우리 생각 못하거든. 서정적 표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네.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여기 써 있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은 만점은 기본이고. 맞죠. 네. 네. 근데 하나 틀 수 있지 한두 개. 그렇죠. 두 개는 안 돼. 하나까지는 괜찮아. 고정 왜 내가 하나 틀렸다는 건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개는 실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학교 개념의 일단 완성. 완성. 일단 첫 번째는 일단 네. 중학교 확실한 개념 완성. 네. 두 번째는 중학교 개념 확실한 완성을 심화과정 풀기 위한 고등학교 조금 선행. 조금 선행이란 거는 뭐 고1 거랑 고2 거까지. 이게 모든 과학의 기본은 물리원 학원이에요. 그렇죠. 물리원 학원을 바탕으로 쫙쫙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물리원 학원까지 본인이 저는 항상 3번 정도를 하라 그러거든요. 네. 같은 반복 내용을 3번, 물리원 3번, 화학원 3번. 그렇게 되면 나머지도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뭐 스피드 면접을 준비한다든지 창의 면접을 준비하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은 다 붙지 않을까. 아 진짜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인천에서 과학고를 갈 수 있는 90%의 확률이 그냥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치상으로 말씀하기 힘든데. 이거 진짜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아.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그런데 정말 오늘 영상 우리 과거 생각하시는 90%는 4명 중에 3명? 네. 3명 중에 2명 이 정도? 네, 다만 정말 오늘 내용 되게 정보로서 되게 좋은 정보도 많으니까 진짜 꼭 시청하실 때 정석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수학은 어때요? 예, 수학도 그냥 뭐 과학 원장님이랑 비슷합니다. 일단 내신 저거는 볼 것도 없죠. 이거 이거예요. 과거를 준비한 정도인데 B다? 그러면 우선 저는 예선 탈락. 무조건 A가 나와야 되는 거고 수학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전과정 심화 단계 문제 해결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그 개념도 확실하게 익혀야 된다. 예, 그 개념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 상하 필수. 왜냐면 저 상하를 하게 되면 중학교 과정에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심화 단계에서. 그리고 중학교 개념을 한 번 더 복습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복습할 수 있는 게 수학 상하기 때문에 필수해야 되고 면접 당연히 발표 연습해야 되겠죠. 예, 왜냐면 저 면접에서 발표 연습을 안 하면 가서 버벅대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면접 발표 확실히 하고 한 가지 더 필수 팁을 드리자면 들어가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수학 1, 2까지는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학교 과정에서 최소한 과거 정도를 가서 내가 경쟁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이미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까지 어느 정도 완성돼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아니, 최고 레벨인데. 그럼요. 대한민국 최상위 레벨입니다. 네. 그 정도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오늘은 그러니까 저번 시간부터 우리가 연결해서 일단은 과거를 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쟁까지 해서 결국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그냥 서울대 아니면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카이스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갖고 솔직히 연고대 간 것도 그렇게 성공했다 보기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카이스트 아니면은 뭐 서울대를 가야지만 과거를 가기 위해서 여태까지 고생한 거와 과거에서의 그 고생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중학교 과정에서 아이들이 되게 힘들지만 불구하고 그래도 최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다 정리해보면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무조건 끝내야 된다. 그리고 고3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학 동안 하면서 뭐 최소한 그래도 학교에 들어가서 1학기 안에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근데 충분히 그 정도 역량 되는 애들이 과거를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편집돼서 이거 잘릴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뭐냐면 저 정도까지 하면 만약에 과거에서 떨어졌어. 만약에 운이 안 좋아서 좀 실패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대안은 일반고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일반고 가서 저 정도 하면 상위권 찍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찍어야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고의 상위권 학생들은 과거나 특목고 준비했다 떨어지는 거의 다 상위권이에요. 네. 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네. 요 다음 편에서 좀 다음에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 했으면 네. 해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가보고 왜냐면 요거 찍으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특히 왜냐면 저희 지역에 과중고가 많아요. 인원가 과중고가 많아서 과중고를 보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요 지금 좀 얘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저희 한 원장님, 그리고 더더욱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저희 조원장님과 함께하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과학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 아니면 과학고 입시에 대해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과학고 어떻게 준비해? 특히 저희 인천 지역, 특히 저희 구월도, 저희 여기 간석, 네. 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추홀구하고 요 지역, 남동구 지역 네. 학부모님들 중에서 솔직히 좋은 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송도도 있고, 정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치동 가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으세요. 다만 흔히 얘기하는 시간과 거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학원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지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뭐 우리가 오늘 이 과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단편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또 이게 시간이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재미있는 얘기들, 나중에 한번 좀 썰을 같이 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과거 관련해서 조금 깔 건 까고 좀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도 나중에 좀 구독자 숫자가 좀 늘고 요거 좀 많이 봐주시면 네. 관련된 내용을 나중에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거 관련된 내용 시청해 주시는 저희 학부모님들, 아니면 혹시 모르는 저희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중학교 학생들이 만약 보면 좀 도움이 다시 한번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최강스카이 학원과 SJ 과학 전문 학원과 함께하는 그런 오늘 과거 입시 특집편 2부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과거가 아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일반고 어떻게 할 거냐, 일반고는 도대체 과학 수학 준비 어떻게 해야 되냐, 특히 예비고일 학생들을 좀 중심으로, 그리고 저희 지역이 특별히 과중고가 많아서 과중고 관련돼서도 한번 저희 과학 선생님의 좀 고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일반고 관련된 과학 특집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